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파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중국을 주목할 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 두 개 수집하면서 이제는 이 중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중국은 또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의 흐름과 이 중국이 득세하는 이 세계 정세를 맞물려서 생각하려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정보의 조각들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전달을 드릴 텐데, 아마 듣다가 보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중국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기대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면은 이 파이코인일 거라고 암시되는 사인들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제 유명한 짤이죠. 그러니까 제 컨텐츠에서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댓글에 이제 요 태극 문양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주신 분이 있었고,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간과했던 요 태극 문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조금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태극 문양은 기본적으로 음양의 이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음양의 이치.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의 맥락에서 음양의 이치를 봤을 때는 이 천지 만물이 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그것이 존립하면서 때로는 양과 음이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의지하기도 하면서 이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는 이 중요한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이치가 이 음양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산타들이 이 음양의 이치를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사상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해나가는 일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의 행동 양식에 이 음양의 이치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음양은 이제 뭐 빛과 어두움, 뭐 선과 악, 자유와 독재, 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여당, 야당, 뭐 등등 이렇게 대립되는 어떤 주체들을 상징할 수 있고, 다 이거를 그 음양의 이치의 조각에 끼워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음양의 이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 요 바닥입니다. 요 체스판 같은 요 바닥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산타들의 여러 정체성 중에 그 석공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공 조합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로타리 클럽도 이게 지역별로 지부회가 있는 것처럼 이 석공 조합도 이게 지역별로 지부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라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그 지부회들이 모이는 공간을 라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공 조합의 라찌의 인테리어를 보면 이 바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체스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검정색과 흰색 음양의 이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심볼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에 이 뜬금포로 이 동양 철학에서 등장하는 태극이 여기 걸려 있단 말이죠. 약간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거고 이렇게 영어 이렇게 써 있고 한데 갑자기 이 동양 철학에서 등장하는 태극 심볼이 있는 것이 이 그림상으로도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파이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요거랑 좀 묶어서 보면 이 파이가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진 면모를 드러내는 배경이 서양이 아니고 동양 쪽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억지를 부려봐도 뭐 그렇게 납득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을 한번 주목해 보게 되었고요. 이게 첫 번째 정보의 조각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점점 더 미디어라는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영상 링크는 더보기에 걸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인물이 에드윈 디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시면 이력이 화려하고요. 그리고 산타들이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그 업무들에 깊숙이 관여했던 내부자입니다. 여기 이력만 봐도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부자이고, 이 사람이 디글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오너인데, 이 디글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2003년부터 운영이 됐고, 군사 데이터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군사 데이터. 그 군사 데이터들을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할 만큼 이 디글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015년에 이제 이게 영화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팬데믹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수준이 아니고, 특정 몇몇 국가들은 거의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경제가 악화가 되는 데이터들이 여기 올라옵니다. 그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쭉 훑어봤는데 가장 데미지가 큰 나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영국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보시면 이게 2007년 기준의 인구수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6,500만 명의 인구가 1,400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면 인구가 이렇게까지 많이 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GDP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영국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여기 미국, 여섯 번째 미국 보시면 3억 2천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1억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GDP도 여기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GDP가 쪼그라듭니다. 이런 자료가 있고, 그에 반해서 여기 첫 번째 중국 보실까요? 인구가 줄긴 줄지만 견조한 수준입니다. 많이 줄지 않고요. GDP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1,100달러? 1,100만 달러인가요? 네. 어쨌든 GDP도 올라가고, 자, 같이 조금 이렇게 오히려 성장하는 나라들을 보시면 인도는 인구도 올라가고 GDP도 올라갑니다. 러시아, 인구는 조금 줄어들지만 GDP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됩니다. 삭제가 돼서 없어지고, 그 이후에 이 에드윈 디글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믿기도 어렵고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제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제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취합한 정보들 중에 이 산타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진짜 이건 위험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정보가 꽤 묵직합니다. 그 정보의 출처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은 이제 여러 채널에서 모아서 그 사인들이 그 맥락을 같이 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정보의 무게가 묵직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실제로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잠정적으로는 그냥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정보들이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또 그게 조각이 조금 맞춰져서 조금 무리수라는 거 알지만 이런 정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정보가 있었고 여기서 보여지는 자료에 따르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그 2025년까지 그 엄청난 타격을 그 인구적으로도 또는 경제 상황적으로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나라들은 일단 영국이 있었고요. 영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데미지가 엄청나게 컸죠. 여기가 가장 데미지가 컸고 여기에 이제 인접해 있던 캐나다 그리고 이 북아메리카 이쪽하고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유럽 쪽 이쪽은 데미지가 이 영국하고 미국만큼은 크지 않지만 꽤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지역하고 요 유럽 지역까지. 반면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아까 여기 인도 보셨죠? 인도 그 다음에 이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 요런 나라들은 오히려 엄청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요 중동의 이제 무슬림 국가들은 이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현재 상태를 견조하게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만약에 맞다면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이러한 구도가 잡히게 되는데 딱 보면은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장하는 국가들 보시면 얘네들 다 브릭스 국가입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껴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오히려 성장하는 구도를 보이고 이쪽 국가들 여기가 이제 타격을 입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산타들의 본거지가 미국입니다. 그 1776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때부터 한 200년 넘게 이제 미국을 본거지로 삼아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왔고 이 미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본거지가 영국입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의 각지에서 이제 금융권을 일으켜서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부를 이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영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을 본거지로 한참 동안 활동을 했고 이제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미국에 넘어와서 본거지를 삼아서 지금까지 이제 이걸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본거지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적으로 보면 아까 GDP가 한 3배 이상 상승하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는 더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얘네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가 있고, 이 중국이, 그러니까 이 산타들은 그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근데 이 전체주의 맥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용한 게 공산주의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거지를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본거지로 삼았던 곳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뒷정리하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미친 자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갖고 뭐 그런 생각까지 이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저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 저도 갖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보들의 조각들하고 맞춰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WEF 그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흐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미리 예측했던 이벤트 2021 시뮬레이션하고 유사한 것 정보가 또 있고, 또 여러 컨텐츠들, 제가 이 파이에 관련된 컨텐츠를 찾는 것처럼 그 예측 프로그래밍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곳들에서 이 정보, 이 자료와 관계가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모여 있어서 저는 그냥 얘를 흘려보내기가 어려워서 좀 무리수를 둬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을 갖고 있고, 지금 컨텐츠에서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 구심점이 미국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요 아시아 대륙 쪽으로 넘어올 것 같고, 왜 아까 그 태극 문양도 있지 않습니까? 동양으로 넘어온다고. 그리고 이것도 일로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하자면 중국 쪽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보의 조각이고, 이 산타들이 이 미국을 본거지로 삼았다라는 단편적인 증거가 이겁니다. 연간 실종 아동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에서 이 아동의 치안과 관련돼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형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외곽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팻말이 있답니다. 이곳은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 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팻말들이 이 외곽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아동 실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게,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민주당의 몇몇 인사들이 이게 소아성애 단체하고 이 커넥션이 있다라고 해서 피자 게이트가 엄청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자 게이트가 결국 이제 뭐 어떤 피자집 지하에 뭐 무슨 뭐 비밀 공간이 있고 막 통로가 있어갖고 애들을 막 인신매매 납치해가지고 뭐 그랬다, 뭐 그런 스캔들이었는데, 이런 데이터 자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타들은 그 소아성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애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들을.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 아동 실종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건 아이러니이고, 이거는 충분히 의심해 볼 법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계의 구심점이 아시아로 옮겨갈 것 같은
아,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트럼프 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돈 자랑을 갑자기 합니다. 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소유주인데, 나 건물주인데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산 거다. 중국에 산 거다. 나 중국 사랑한다. 세계 1위 은행도 중국 은행이다. 저 이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세계에서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은행 탑10 중에 넘버1이 중국은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탑10 안에 4-5개가 중국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행 합병이라는 일루미나티 카드였는데, 이 은행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이 위안화 마크가 있습니다.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은행들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먹고 먹히고 하다가 기존의 그 금융 시스템을 통합하는, 최종 정리하는 은행이 중국 은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 은행이 교통 정리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이 이 중국 은행을 잠식하면서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금융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만나는 접점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예전처럼 우리 이제 이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1-2년 전만 해도 막 그런 얘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이제 파이는 너무 개발도상국에서만 인기가 많다. 이 동남아 지역이나 막 이런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빈민한 나라에서만 인기가 많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채굴 많이 하고 막 으쌰으쌰 해야 뭔가 될 건데 하면서 이제 약간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러는 맥락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파이와 관련된 으쌰으쌰 이런 운동 무브먼트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흘려보내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흐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 파이의 성장과 또는 성공과 관련해서 이 중국이 또는 위안화가 득세하는 이 기조하고 이거는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제 뉴스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 특정 매체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게 다 그 매체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는 매체들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미국이 뭐 경악할 상황이다.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몰락한다. 브라질, 아랍, 위안화 바람이 불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거린다. 중국이 영향력이 막강해진다. 차이나머니 위력. 이렇게 하면서 막 기사들이 나옵니다. 외국 기사들을 봐도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는 중국 위안화, 달러를 대체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찍이 이 그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준비 통화의 비율을 이 위안화를 60%까지 올렸습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위안화가 굉장히 달러보다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에너지를 위안화로 결제를 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 준비해 왔는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 천연가스를 거래하는데 위안화로 결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브라질은 이제 1대1로 거래함에 있어서 달러를 안 쓰려고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국의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고, 이제
브라질에다가 중국은행 큰 거 설치하고 이쪽에다 브라질은행 큰 거 설치해가지고 이제 각자의 돈들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달러의 움직임들이 엄청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위안화가 득세하는 기세가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자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재밌게 봤던 그 심슨 시즌 31번째 13번째의 에피소드 프링크 코인입니다. 자, 이 장면 기억하시죠? 프링크 교수의 프링크 코인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파이가 기자회견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게 리포터 이름인데 공교롭게 리포터 이름이 파이였죠. 그래서 기자회견에 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리포터 파이가 등장을 해서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막 헬리콥터 처음 타본데 너무 무섭다고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보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데스크로 돌아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프링크 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로 평가받았습니다. 금과 런민비, 갓길 옥수수도 제쳤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자산들 이제 위험하니까 말 그대로 위험해지니까 안전 자산을 찾아서 옮겨가는데 요즘 채권에 대해서도 그 코코본드 해가지고 채권에 대해서도 위험한 요인들이 보였죠.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금의 가격이 막 치솟고 있는 상황인 것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금과 런민비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돈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를 인민폐 런민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RMB인가요? 이거 이렇게 그 약자로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실까요? 이 프링크 코인이 우리는 파이 코인이라고 믿고 싶은 이 프링크 코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안정적인 화폐와 비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가 뭔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달러죠. US 달러입니다. 미국 돈 달러가 가장 안정적인 화폐인데 가장 안정적인 화폐로 평가받은 프링크 코인을 비교하는 통화로서 중국 돈을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슨은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까? 이게 달러보다 이 중국 돈이 조금 더 가치가 있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US 달러가 위치해야 할 것만 같은 자리에 이 런민비라는 중국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냥 쉽게 넘길 만한 사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갓길 옥수수도 비싼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섞어 놓는 뭐 그런 맥락에서 옥수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수수도 있고요.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의 현상이고 US 달러 대신에 위안화가 들어와 있다는 것, 런민비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자, 요 장면에서 이 태극 문양, 그러니까 그 럿지 바닥에 그 음양의 이치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이 동양의 상징물로 들어왔다는 거, 이 동양권으로 흐름이 넘어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였고, 그 다음에 조금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데이터 상으로 이제 영국과 미국이 거의 뭐 망한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그 기조의 흐름들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얘네들의 정치적인 사상이나 얘네들이 이 바라는 세계상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것에 유리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으로 아마 주둔지나 본거지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뇌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이제 은행들이 합쳐지는 것의 꼭지점에 중국은행이 있고 마지막 블록체인 기반의 그 금융 시스템과의 접점이 중국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공한 프링크 코인과 비견되는 화폐로서 US 달러가 아닌 런민비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파이 가격 800만 원, 그 6,700달러의 물건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모두 이제 중국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중국을 바라봐 왔던,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흘려 넘겼던 그런 시각에서 이제 조금은 더 진지하게 봐줘도 될 만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시선도 견지한 채로 이 중국을 한번 바라보면서 파이코인의 성장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